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하루 만에 좀 조정을 겪었는데요. 결국 이제 FOMC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이제 관망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냥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일단은 주장이 시인 거 올라간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조정, 경계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실적 시즌도 마찬가지. 그리고 FOMC에서의 이제 중대 결정이 일단 내일 이제 공개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뭔가 좀 관망, 좀 쉬미는 그런 정도의 하루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일이 결국은 내일 추가 금리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렉시온의 같은 경우에서 오늘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추가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죠. 미국과 중국 간의 부분적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시즌에 지금 피크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실적이 주가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밑바탕에 있고 오늘도 오전 중에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이터에서 약간은 갸우뚱하게 하는 기사가 한 줄 났습니다. 뭐냐면 11월에 있을 칠레에서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그 자리에서 서명이 없을 가능성을 약간 조심스럽게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는 소스를 갖고 얘기했는데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올라서 쉴까 하는데 뭔가 좀 기폭제가 됐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실제 워낙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약보합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오늘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가 3.9%가 늘어났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증가율이 났습니다. 전망 자체가 1.4%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약주의 날이었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에 머크와 파이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3.5%나 2.5%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섹터에서도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 1.42%나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가 상대적으로 되겠고요.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바로 설명드린 구글 때문인데요. 구글이 어저께 실적이 실망스러운 실적,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실망스러운 실적이었는데 여튼 그것들이 어저께 장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뭐 5, 6%까지 떨어졌다가 상당히 진정됐었는데요. 오늘 결국은 2.2%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월가 의견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발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에 부진한 것이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투자가 늘어난 거 있고 경쟁이 심해진 건 여전히 있겠지만 주식 보유분에 대한 주가 하락이 따른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어떤 주식인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슬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수많은 올해 상장된 기업들 주식을 많이 이미 갖고 있고 아마 내년에 상장될 것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버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했던 주식들이 좀 손해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핵심 사업, 즉 검색 시장이라든가 유튜브, 클라우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을 계속 보여줬고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0%대 복귀한 것은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이후 하루 만에 최소한 3군데의 증권사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10월 이후만 보면 최소한 18곳의 목표 주가를 올릴 정도로 구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9월 말 대비 지금까지 보면 목표 주가 평균이 1,415달러에서 오늘 이 시각 현재 1,460달러로 올라간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않은 것 같고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이번이 올해 마지막일 거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이 이제 올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시각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표보다는 뭔가 어떤 스탠스를 벌일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CME 페드위치에 따른 결과로 보면 97.3%이기 때문에 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또 내일 이후에 나오는 저희 페드워치나 내일은 이제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점도표를 보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2번을 얘기하고 있고 IB들은 2번을 얘기하고 있으나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시청자분들, 투자분들은 그래서 금리가 이번에 세 번째 인하하는 건데 세 번째 인하했을 과거에 어땠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마침 그런 통계를 한 발표한 곳이 있어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네 개의 바 그래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달 이후.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한 달 이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3개월 이후, 세 번째는 6개월 이후, 네 번째는 12개월 이후가 되겠고요. 그 색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1975년 사례, 96년 사례, 98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40년 동안 세 번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평균만 말씀드리면 한 달 이후에는 2.2%가 S&P 500이 올랐고요. 3개월 후에는 7.9%가 올라갔고요. 6개월 후에는 10.1%, 1년 후에는 20.2%가 올라갔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거는 통계일 뿐이고 이제 과거 사례지만 그렇죠. 그 앞으로 예. 거를 절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번 올렸거든요. 네. 4번 올린 다음에는 주가가 또 얼마나 하락했을지 통계가 있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정책이 이제 바뀌어서 그렇지만 세 번 이제 내일 금리를 내리게 되면 올해는 세 번 이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내일 좀 보고 또 말씀을 해주시죠.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지을 기업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좀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반도체 섹터 ETF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더 한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있고요. 전체적인 반도체를 포함하는 뭐 거의 구성 종목은 비슷한데요. SMH라고 있는데요. 두 개 모두 똑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오늘 삼성전자를 제가 나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글로벌 IB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어저께 종가가 51,100원이고요. 이제 올해는 최고치를 가고 있지만 2018년 최고치는 약간 모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반도체 업종, 물론 여기에는 대부분의 해외에는 이제 비메모리가 많이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의 컨센서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아니라 2020년 이상을 보고 지금 매매하는 건데요. 첫 번째 위에 지금 설명드리면 초록색은 전망치를 상향한 곳들을 그리는 거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빨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초록색이 많이 나오면 이제 목표나 전망치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 그림은 2018년 5월 이후에 추이를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이걸 딱 보시면 이익 전망치가 하락세가 진정되고요. 전망을 상향시키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전망입니다. 역시 2020년 매출 전망인데요. 2020년의 매출 전망도 지금 위에 겁니다. 아래는 2019년이 되겠고요. 2020년에 매출 전망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상향되면 이제 당연히 이익은 장기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사라 그러면 지금 그들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 웬만하면 뭐 팔고 사고 할 주식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오늘도 뉴욕 증시 흐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FOMC 얘기는 뭐 내일 좀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